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동문 여러분, 대학 구성원 여러분. 2021 성심 동문회 송년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저는 YTN 기상캐스터로 일하고 있는 의료학과 11학번 박현실입니다. 작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눈을 맞추고 호흡하며 송년의 밤 행사를 진행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별하게 송년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는데요. 직접 나누는 체험만큼은 아니더라도 성심 동문회의 따뜻한 마음이 화면으로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생활에는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학교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는지, 학생들은 어떻게 생활해 나가고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오늘 다양한 영상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상을 보고 오기 전에 인터뷰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유희주 성심 동문회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31대 성심 동문회장 유희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년 현장에서 행사를 진행해 오다가 이번에는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는데요.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작년 저희가 롯데타워 시그니얼 호텔에서 동문 여러분들을 배웠습니다. 그때 기억이 지금도 너무 생생한데요. 그때만 해도 직접 뵙고 인사를 드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코로나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31대 임원진들이 고심 끝에 동문 여러분들에게 송년 인사를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영상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동문의 이야기를 담은 동문 인터뷰, 저희 현재 학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재학생 브이로그, 그리고 총장님의 인사, 그리고 학과 교수님들의 인사와 같은 다양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회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영상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더 궁금해집니다. 그럼 먼저 2021 올 한 해 우리 대학의 성과에는 어떤 게 있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 대학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이겨내고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힘써주신 직원분들과 교수님, 그리고 동문과 재학생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게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리고 우리 구성원들을 위해 최일선에서 자리를 지켜주고 계신 분이 있죠. 바로 원종철 총장 신부님이십니다. 총장 신부님께서 동문분들을 위한 송년 영상 메시지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메시지 한번 보고 오시죠. 사랑하는 가톨릭대학교 성심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톨릭대학교 총장 원종철입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가대라는 이름으로 연결된 우리 동문들에게 송년 인사를 드립니다. 작년 연말에는 팬데믹 때문에 작은 규모로 진행되었던 송년의 밤 행사에서 동문 여러분들과 만났던 것이 생각납니다. 올해는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동문 여러분들은 정치, 경제, 문화 등의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동하셔서 사회에 기여하셨고 가톨릭대학교의 행사, 사업들에 참여해 주심으로써 대학의 기상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동안 노고와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기쁜 소식은 우리 대학의 입학 경쟁력이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2022년도 수시 모집에서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경쟁률인 평균 18대 1을 기록했습니다. 수능 응시자 수가 15만 명이나 감소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참으로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 대학이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올해 QS 대학 평가에서 국내 13위, 또 대학 혁신 지원 사업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고 대학 기본 역량 진단 일반 재정 지원 사업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 몇 년 동안 첨단 학과 신설을 통한 대학 혁신이 이루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2019년 바이오메디칼 화학공학과 또 2022년에는 인공지능학과, 의생명과학과가 2021년에는 데이터 사이언스학과가 신설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국가 재정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BK21 사업, 링크 플러스 사업, 또 4차 산업혁명 혁신 선도대학, 그리고 대학 평생교육 체제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올 1월부터 총장직을 연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모교에 베풀어 주신 관심과 사랑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 앞으로도 우리 대학의 미래를 향한 도전에 큰 응원과 변함없는 사랑을 보내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22년도 새해에도 동문 여러분의 가정과 또 계획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년처럼 대면에서 수업과 시험, 학교 활동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학교는 잠시 멈춰 있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가톨릭대학교는 변화를 위해 꾸준히 움직이고 노력했는데요. 그중 가장 큰 변화로 제2국제관 건립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이 내년 1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제2국제관 공사 현장입니다. 제1국제관이라고 불리는 김수환관이 설립되었을 때 우리들에게 기쁨과 설렘을 안겨주었던 것처럼 제2국제관이 설립되었을 때 가져올 변화 또한 기대가 됩니다. 그럼 제2국제관 건립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영상으로 한번 만나볼까요? 가톨릭대학교의 새로운 삶의 공간 제2국제관이 탄생합니다. 2017년 가을 설계를 시작하여 2022년 따뜻한 봄의 완공을 앞두고 있는 제2국제관은 지상 3층부터 10층까지 230여 실에 470여 명을 수용하는 기숙사 시설과 각 층마다 설치된 학생 휴게시설, 그리고 자연 채광으로 편안함과 자연스러움을 표현한 로툰다까지 캠퍼스 진화형 복합 건물로 조성됩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은 더 나은 환경 속에서 많은 글로벌 인재들과 즐거운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캠퍼스의 생활이 시작되고 세계를 향한 미래의 꿈이 시작되는 제2국제관에 여러분의 사랑과 나눔을 더해주십시오. 제2국제관에 후원해주시는 분들에게는 우리 대학에서 정성껏 마련한 기부자예우를 해드립니다. 학생들의 희망을 담은 꿈의 공간 제2국제관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네, 제2국제관 건립 영상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대면 수업과 학업 활동을 위해 등교한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럼 재학생분을 모시고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배님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이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우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 생활에 참 많은 변화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학교를 들어올 때 학생증을 찍고 들어오는 거나 체온 측정 QR코드를 항상 해야 하는 게 조금 불편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적응이 됐고요. 조금 익숙치 않던 온라인 수업도 지금은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4학년이다 보니까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모두 경험했는데요. 지난달에 진행됐던 시험에서도 온라인 시험이다 보니까 카메라를 켜야 되고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아서 조금 어색한 부분도 있었지만 무사히 잘 마쳤고요. 이제 선배님들께 변화된 재학생들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사실 브이로그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누리 학생이 동문 여러분들을 위해서 직접 재학생 브이로그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각자 일상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재학생 브이로그 영상 함께 만나보시죠.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기술 콘텐츠학과 18학번 김예원이고요. 심리학과 18학번 한우리입니다. 2021년에 코로나로 학교 생활이 달라진 모습을 이제부터 보여드릴 겁니다. 잘 보고 오세요. 예쁘게 봐주세요. 트리. 학생회관이 이제 학생 미래 인재관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엄청 많은 변화들이 있어서 그걸 약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스터디룸도 생겨서 팀플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9시부터 시작됐던 온라인 시험을 끝냈습니다. 오픈북이다 보니까 단답이나 객관식 시험보다는 좀 자기 생각을 길게 이론을 바탕으로 서술하는 식의 시험이 요새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제 줌으로 또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요. 온라인 실시간이고 요새 경영학에서 중요한 ESG 경영과 관련해서 수업을 듣는 시간이고요. 급하게 준비를 좀 했고요. 수업도 열심히 들어보겠습니다. 재학생들이 선배님을 위해 제작한 영상 즐겁게 보셨나요? 현재 후배들의 시선으로 학교 모습을 바라보니 새롭고 재밌으면서도 저 또한 학교 다니던 때 기억이 떠오르곤 합니다. 동기님들 그리고 선후배님들과 함께했던 학교 생활이 지금도 제게 남아 즐거움과 위로가 되곤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시죠? 자, 이번에는 보고 싶은 우리 동문 중 한 분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슬기로운 감방 생활, 그리고 신서유기, 삼시세끼 등 다양한 드라마와 예능 작가로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국어국문학과 07학번 김민철 동문과의 인터뷰 함께 보시죠.
학교를 다닐 때 가부심, 가톨릭 대학교 자부심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아직도 가부심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 대학교 국어국문학과 07학번 졸업생, 지금 방송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민철이라고 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국어였고, 처음에는 국어 선생님을 하고 싶어서 왔다가 교직 이수가 성적이 높아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서 지금은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광고 쪽을 하고 싶어 했었는데 어떤 광고를 만들고 싶냐라는 질문에 제가 특별히 대답을 잘 못하고 있었고, 광고에서 뭔가를 창조하는 업무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방송 작가도 비슷한 일을 한다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굉장히 TV 보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업으로 한번 삼아보자라는 생각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JTBC에서 다수의 수다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다수의 수다는 기존의 토크쇼의 틀을 좀 벗어나서 다양한 전문 직종 분들을 모셔서 시청자 입장에서 궁금한 것들도 물어보고 그들의 속 이야기를 듣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3년차 작가이던 시절에 신서유기 촬영을 할 때 우연찮은 기회에 TV에 출연을 하게 됐었는데 제가 뭐 원해서 나간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방송에 나가게 됐고, 그걸 보고 부모님이 굉장히 좋아해 주셨던 기억이 있어서 좀 어리숙한 막내 작가의 모습으로 출연을 했었는데 내가 직업을 갖고 부모님이 나를 자랑스러워하는 느낌을 처음으로 받은 기억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좀 부끄러운 에피소드일 수도 있는데, 제가 1학년 때 CAP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조금 수업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던 기억이 있는데, 군대를 다녀오고 2년 후에 CAP3 수업을 같은 교수님한테 들었는데 저는 그 교수님이 절대 저를 기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OT날 출석을 부르면서 김민철 학생 이번에는 열심히 해서 성적 잘 받아야죠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잘 기억하시는구나, 저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갖고 계실까봐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다른 반으로 옮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우연찮은 기회에 인문학과 학생회장을 하게 됐었는데 세터를 일단 준비하는 게 굉장히 즐거웠었거든요. 세터에 가서 신입생들을 만나고 학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고 같이 술도 한 잔씩 하면서 게임도 하고 그렇게 즐기는 시간도 너무 좋았었고, 인예대 행사 MC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수백 명의 사람들이 나한테 집중해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경험을 언제 어디서 내가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 세터, 축제, 그리고 농활 이런 모든 행사들을 학생회장을 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됐었는데 행사 하나하나가 굉장히 저한테는 좋은 추억이고 추억이 많은 공간이 있습니다. 제가 작가를 29살에 시작해서 굉장히 늦게 시작한 편이거든요. 제가 방송국 TVN에서 근무를 하던 중에 같은 과 09학번 후배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저보다 작가는 2, 3년 정도 선배여서 서로 좀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한테 가톨릭 대학교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모교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교를 다니면서 만나는 동기들이나 선배들, 후배들 모두 다 굉장히 저한테는 좋은 사람들이었어서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해준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충분히 큰 도움을 준 학교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학창시절에 학교를 다닐 때 가부심, 가톨릭 대학교 자부심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날 정도로 가부심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 작가를 만약에 꿈꾼다면 일단 TV도 많이 보고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만들 때 어떻게 도움될지 모르니까 만약에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여행 프로그램을 만들 때 도움이 될 거고, 음악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음악 프로그램을 만들 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자기가 지금 살면서 경험한 어떤 게 방송에서 어떤 식으로 쓰일지 모르니까 이것저것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보라고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인문학부 국어국문학과 출신이라서 학교를 다닐 때부터 후배들이나 선배들 그리고 주변으로부터 인문학부가 취업률이 10%밖에 안 된다, 취업률이 낮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고, 실제로 전과를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저는 그때부터 그냥 혼자 생각했던 게 그냥 자기 할 거 하면서 그냥 열심히 하면 결국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자기가 준비해야 할 것들,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빨리 찾아서 그거에 대한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김민철 동문과의 인터뷰 만나보고 왔는데요. 인터뷰 중에서 가보심이라는 단어가 참 기억에 남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톨릭대학교 학우분들이 가톨릭대학교를 이끄는 힘이자 자부심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2019년 쉐라톤 서울팰레스 호텔에서 성심 동문회 송년회 밤 행사를 진행했던 게 아직도 기억에 선명합니다. 많은 동문분들을 만나 뵙고 인사를 나누며 안부를 묻던 참 즐거운 시간이었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아쉬운 마음이 들긴 하지만 다양한 영상으로 다채로운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보람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올해도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2022년 힘차게 나아갈 우리 성심동문회와 가톨릭대학교 끝까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연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심 동문 여러분, 가톨릭대학교 동문 여러분, 네, 동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사다난한 2021년도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 코로나로 많이 힘드셨죠? 올 신축년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문 여러분들께서 의심양면 도와주셔서 저희 학교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좋은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가톨릭대가 항상 여러분 곁에 있듯이 여러분이 있어서 가톨릭대가 나날이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날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움이 많았지만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건강하고 또 활기 있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교인 가톨릭대학교 홍보 많이 해주시고 내년 말에는 직접 얼굴 뵙고 인사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심 동문 여러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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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네.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